우리가 그 솔샤르 얘기를 하면서 감독을 중간에 경질한 다음에 좋은 성과를 낸 팀 첼시를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먼저 전제하고 싶습니다. 첼시도 특이 케이스다. 보통 감독이 이렇게 날리죠? 그럼 팀이 흔들립니다. 이게 약간 도박이거든요. 그래, 도박수야. 이 도박이 유독 첼시는 그때그때 잘 들어맞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잘 들어맞죠? 그럼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냥 쇳복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렇죠. 본인들이 이 타이밍에는 날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 다음 감독이랑 이런 플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도박수도 통하는 거니까 약간 아리까리했을 때 본인들이 뭔가 패를 탁 던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판단력 플러스 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 있는 맞아요. 거지. 거기에는 로망과 모르긴 모르겠지만 마리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솔샤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특히나 그 최근에 로마노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감독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관심 경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특히 첼시는 타율이 높습니다. 시즌 중 감독 경질 후 교체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컵을 계속 이렇게 해서 트로피를 가져온다니까. 뭐라도 가져와요. 그렇죠. 이게 진짜 특이한 클럽이고 대단한 클럽이야. 그래서 항상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15년 동안 5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박 사례만 5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 사례가 사실 이 경질은 조금 첼시한테는 아쉬운 경질이었죠. 1기 주제 무리뉴의 경질. 운장 그랜트가. 네. 그때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어떤 분이 0607 시즌까지 첼시 경기를 보고 무리뉴 감독을 딱 보고 구르대를 했대. 근데 갑자기 그 휴가가 아니고 어디 그 배치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보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이게 몸이 이렇게 불어나 있는 그랜트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길래 무리뉴가 살이 쪘나 이렇게 생각했나? 네. 저 사람이 누구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무리뉴가 그때는 되게 젊긴 젊었지만 그랜트도 얼굴이 못난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아저씨 같은. 그치, 아재상이지. 덩치도 엄청 크시고. 무리뉴는 이때 그 약간 꽃중년상이었어요. 맞아요. 멋있었어요. 잘생겼지.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좀 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언제도 보면 잘생겼다. 그래. 그냥 약간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티 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무리뉴는 사실 0405, 0506에 대단한 우승을 하고 엄청났죠. 0607 때는 사실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FA컵 우승은 했죠. 근데 0708 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보드진하고 약간 불화가 생겼고 그치. 본인이 원하는 선수 영입이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정작 무리뉴가 원했던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무리뉴도 약간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경질당할 당시의 성적이 0708 시즌 3승 2무 5경기하고 5위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경질이 돼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셋이 어디 구단주로 있다 칩시다. 회장이야. 근데 그 전 시즌 그 전전 시즌에 우승했어. 근데 5경기 3승 2무야. 물론 뭐 불화가 있었다지만 날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나는 못 날려. 쉽지 않죠. 이건 첼시가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무리뉴의 어떤 불화 이런 게 그 트리거가 됐겠지만 쉬운 선택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적 부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경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거보다 불화에 좀 가깝다고 보이고. 맞아. 근데 그래도 이 사례를 첫 번째 사례로 다 가져온 이유는 그 이후에 그랜트의 성적이 도중에 부임했음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 22승 8무 3패 리그 기준으로. 그래서 리그 2위까지 팀을 올려놓았고 이때 정말 우승에 한 발짝 갔는데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우승이었어요. 근데 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챔스 준우승. 이게 좀 전설의 그 존테리. 그래. 그 이때 발락이 첼시에 있었어요. 발락이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브람 그랜트는 도중에 부임한 감독치고는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무리뉴가 완성시켜 놓은 틀을 잘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 저는 사실 아브람 그랜트라는 인물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딱 도중에 부임을 해.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전 시즌에 무리뉴의 임팩트가 대단해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명장이길래 무리뉴를 이렇게 시즌 도중에 내치고 그 스페셜론을 이 아브람 그랜트라는 인물을 데려왔을까 했는데 시즌 막바지까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제가 현장 지도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운장은 못 이긴다. 운이 따르는 그 타이밍이 있어. 그 사람마다 그 시즌이 있어요. 못 이겨. 약간 모버지도 살짝 운장이 아닌가. 나는 그게 있다고 봐. 더블을 하셨죠. 더블을 하고 그리고 더블하는 과정에서 그 리그에서의 그 마지막. 그래. 그 정말 치명적인 울산의 결과로서 맞아요. 네. 그 운이 따르는 사람은 주변에서 알아서 미끄러진다. 근데 이게 클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때 뭐가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양옆에서 꼬꾸라져 막 이러면서 실수하고 맞아. 미스하고 막 이러면서 혼자 남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운 따르는 건 쉽지 않아 이기는 걸. 네. 그래서 도중에 부임한 그랜트의 성적은 꽤 좋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사례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성적 부진과 맞아요. 그 이후에 진짜 부임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는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설마 역사랄이죠? 맞아요. 스콜라리 경질 그리고 스콜라리. 히딩크의 부임 2009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네. 스콜라리가 14승 7무 4패 4위의 성적으로 결국 경질이 됐고 히딩크는 그 이후에 보세요. 11승 1무 1패입니다. 그 이제 스콜라리 경질될 때는 저는 이제 이때 분위기가 좀 생각이 나요. 뭐냐면 되게 맨유전 끝나고 어처구니없는 인터뷰를 해서 되게 유명했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이걸 딱 보고 왜냐면 한일을 듣고 무슨 감독이에요? 그래. 이 감독이. 어쨌든 명장이야. 명장이지. 명장 중에 명장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임에도 하고 뭔 소린가? 저게 근데 감독이 할 말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그때 제가 뭐 원문을 본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기사에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그게 나온 게 뭐 좀 자극적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저거는 심지어 시즌 도중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맨유와 첼시는 되게 공고한 라이벌 그렇지. 구도를 또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감독이 라이벌 팀에게 패배를 했는데 저런 인터뷰를 한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솔직함이랑 무례함이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무례하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인터뷰,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서 이거 왜 안 되지? 생각할 수도 있죠. 좀 경솔하죠. 얘기를 안 해야 돼 그런 건. 맞아.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면 이유를 모르겠으면 돌려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뭐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거를 확실하게 찾겠다.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중요하게 내세우는 메시지는 문제점을 찾겠다는 거잖아.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본인이 이게 마탱이 간 거지. 그래서 그때 패배, 맨유전 대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더해서 팀 분위기도 좀 안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콜라리가 경질되고 히딩크가 남은 3개월을 지휘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리그 3위에 FA컵 우승. 뭐 이거 확실한 경질 타이밍을 뽑은 거죠. 첼시에게 굉장히 아쉽지만 챔피언스리그 4강 바르셀로나에게 떨어졌죠.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로 첼시도 거의 한 끗 차 그리고 약간 판정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전설의 또 오브레보. This is fucking disgrace.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히딩크는 정말 도중에 부임해서 이러한 사례를 남겼다. 감독 앞에 역사라고 붙였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 역사라리. 그다음에 역사돈이. 도나돈이. 역사돈이. 이때 히딩크 때 제가 또 히딩크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부임 딱 첫 인터뷰였을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감독 경질되고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뭐 이제 히딩크는 워낙에 감독 경질 많은 감독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코리아 킹. 딱 그때 얘기했죠. 나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또 성과를 내니까 맞아. 진짜 확실하게 성과를 냈죠. 그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첼로티가 부임해서 2시즌을 풀로 지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안첼로티가 리그 우승을 못하고 챔스 8강에서 떨어지면서 결국은 경질이 됐는데 바로 온 감독이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 안비보. 이때 당시 이제 제2의 무리뉴다. 맞아요. 이 당시 이제 그 포르투에서 냈던 성과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미니 트립을 할 정도면 이 감독도 젊은 감독인데 우리가 무리뉴의 어떤 향수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막 되게 레이싱 같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취미가 완전 그 상류계층, 이른바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향유하는 걸 한대. 그래서 이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가 첼시 감독으로 오는데 이 감독의 단점은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만 라인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비의 불안정이 심하다는 거죠. 이번 개마죠. 그때 이제 좀 많았어요. 맞아요. 첼시 홈에서 아스날하고 그때 했을 때도 5골인가 먹히고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때 반통수의 골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전까지의 첼시는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건 못 이기는 팀이다. 지금의 아스날로. 그러니까 아스날의 스타일은 첼시를 못 이기는 거야. 물론 뭐 역사라를 이럴 때는 비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무리뉴 때는 안 돼. 그건. 그래서 내가 같았거든. 이렇게 됐는데 빌라스 보았을 때는 되겠다. 존나 허술하네. 약간 이 느낌이었어. 보면서 왜 이래?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첼시의 이미지가 아니야. 이 첼시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전 첼시 있죠. 그렇죠. 그 로만 전 첼시. 그때는 해볼 만한 팀. 솔직히 말해 해볼 만한 팀이 아니라 그래도 잡히는 팀이었어. 그래도 아스날보다는 좀 밑에 깔고 아스날 너무 잘 나갔을 그래, 아스날이 잘 나갔을 때고 첼시는 그때 웨인 구단 왔다 갔다 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때 뭐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13승 7무 7패의 충격적인 성적 5위를 뒤로하고 2012년 3월에 경질이 됩니다. 당시 이제 나폴리랑 1차전 끝나고 경질이 됐죠. 맞아요. 그때 대패를 또 당했죠. 근데 뒤이어서 온 감독이 소년 명수 디마테오 감독입니다. 그리고 레전드예요. 나 옛날에 눈썹 때문에 별명이 소년 명수일 때가 잠깐 있었어. 형이요? 눈썹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놓잖아.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문신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래요. 이거 맨날 뽑아 그래서 가끔.
그 카테하면 제가 지적받은 게 그거였어요. 심지어 면접장에서 얘기한 적도 테스트? 있었어. 3차 뭐 실무 면접 이렇게 가면 박종윤 씨는 나중에 합격을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눈썹 색깔을 조금 밝게 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아 그럴까요? 내가 물어보면 카메라에 잡혔을 때 눈썹만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좀 재밌게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너 그러면 안 뽑더라고. 미리 안 해서 다행인 거야. 그럼 뽑든가. 그러니까 네. 눈썹을 뽑으라고 한 거네. 그때 안 뽑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박종윤이 있는 거예요. 맞아.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고맙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눈썹이 진한 인물 소년 명수. 예. 디마테오는 FA컵 우승, 챔스 우승 더블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리그는 사실 6위였는데 챔스를 우승하면서 결국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고 4위였지만 그치?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고 첼시가 다음 시즌에도 챔스에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죠. 그리고 아자르가 오죠. 그지. 그렇죠. 우승 때문에. 근데 정작 이 디마테오도 그 다음 시즌에 경질이 됩니다. 2012년 11월이었어요. 리그는 3위 7승 3무 2패인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고 결국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생존하지 못하면서 유로파리그로 이 시즌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11월 말에 디마테오가 경질되고 무려 라파엘 베니테즈가 임시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라파엘 베니테즈 왔을 때 스탠포드 브리지에 라파 아웃이 한가득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 디마테오가 결국 이때 보여준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 감독도 결국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 전술을 만드는 부분에서나 경기를 지배하는 부분에서 영향력이 떨어졌고 갈수록 경기력 저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베니테즈가 와서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고요. 리그컵과 FA컵 모두 4강에 올려놓는 성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비교적 베니테스가 앞선 감독들의 물론 이제 앞선 감독이라도 많진 않지만 토레스를 잘 썼어요. 맞아요. 네, 토레스가 사실 엄청 안 좋았다가 이 유로파 우승 시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엄청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베니테즈도 이 임시 감독으로 와서 도중에 경질돼서 바로 반전을 맞이한 시즌에 좀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크죠. 램파드 경질 2021년 1월 올해 1월입니다. 레전드를 날린 거야. 아스날전 패배 이후. 그래. 그리고 투엘이 왔습니다. 아스날전 패배 이후 아니에요. 아니 그 아스날전 패배로 인해서 그게 됐지. 되게 왜냐면 그때 임팩트가 컸어요. 그건 맞아요. 12월에. 그리고 아스날은 사실 그때를 기준으로 올라왔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사카 이렇게 쓰면서. 아마 그 램파드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루턴 타운하고 FA컵일 겁니다. 아 그랬었나? 네. 이 비교적 비슷한 상황이 여기라고 봐요. 램파드가 첼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솔샤르가 맨유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급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 더 위라고 봐요. 그래 그 정도의 수준의 레전드인데 날렸잖아. 초보 감독이었기 때문에. 초보 감독이고 네. 물론 솔샤르는 그보다는 감독 경력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날린다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맞는 키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 손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못 가져요. 다 들고 있죠? 그러면 못 가져 더. 비워야 새로운 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금 솔샤르를 뭐 유임시킬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거기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전달됐다 한들 뭐 뭔데 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생각을 좀 잘해볼 필요가 있어. 예. 첼시는 이게 그래 첼시는 이게 워낙에 잘 되는 클럽이니까 여기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맨유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